네, 이번 회차는 111회 1급 기출문제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시간 1과목 영문 해석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세 문제가 묶여 있고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돼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Dear Anne 받는 사람은 Anne이고요. Please quote. quote는 견적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견적을 해달라. For collection from our office and delivery to 부산 port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실에서 컬렉션을 해서 그리고 부산항까지 인도하는 것에 대한 견적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컬렉션은 처음에 딱 보면 추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보니까 물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사무실로부터 부산까지 이동하는 것, 인도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컬렉션은 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것, 물품을 우리 사무실에서 픽업을 해서 수집을 해서 가져와서 부산까지 가는 내용에 대한 견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만 보시면 이건 운송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앤한테 우리 사무실로부터 부산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그 운임에 대한 견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Our goods are 하고 이 내용 세부적인 내용 보실 필요가 없죠. 예, 운송될 물품의 세부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계속 보시면 the divans and armchairs 아무튼 뭐 가구의 일종입니다. 뭐 이런 명사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fully protected against knocks and scratches. knock 하면 이렇게 두들기다라는 뜻이 되니까 뭐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스크래치로부터 완전히 보호된다. by polythene and corrugated paper wrap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폴리에틸렌 뭐 이런 어떤 재질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corrugated paper 하면 corrugate 하면 이렇게 물결 무늬의 이런 뜻이고요. corrugated paper 하면은 이제 골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판지로 포장이 되어서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and the invoiced value 그리고 송장의 가액 상업 송장에 그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가격이죠. Of goods is $50,500. 55,500불이 물품 가격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The freight, 운임은 will be borne by our customer. be borne by 하면 bear가 이제 부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고객이 운임을 부담할 것이다.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 writer는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물품을 지금 처음에 나왔던 이 편지를 받는 N이라는 사람은 운송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하인이 이 견적을 내달라라고 하면서 운임은 내가 낼 게 아니다. 우리 고객이 낼 거다. 상대방이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I would appreciate a prompt reply, 즉시 회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 delivery must be made before the end of next week. 다음 주말 전에 인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한 건이다. 빨리 회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above? 예, 위에 나와 있는 편지의 주요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죠. 예, 주제 찾는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 Request for quotation of delivery. 인도의 견적을 요구하고 있다. 견적 요청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도 관련이 조금 있긴 하지만 2번 보시면 request to deliver the goods by a deadline. 데드라인까지 물품을 인도해달라라는 내용이 급한 건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주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3번 보시면 offer of goods price being sold out. 뭐 전혀 위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 sold out 그 재고가 떨어진 완판된 물품의 가격을 오프하는 것이다. 뭐 전혀 관련이 없고요. 4번에 보시면 request for proper packing. 적합한 포장을 하기 위한 요청이다. 포장은 이미 잘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who is most likely to be Anne? Anne이 누구일 것 같으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가 될까? 자, 운송인에 해당하는 사람. 네 번째 보시면 freight forwarder, 운송 주선인한테 이제 운임이 얼마가 될지 견적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보시면 what incoterms would be applied? 어떤 incoterms가 적용이 될 것이냐? incoterms 조건을 고르는 건데요. for the above transaction, 상기 거래에 대해서. 위에는 뭐 견적 요청이었으니까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운임은 우리가 낼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이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C규칙은 제외를 해야 되고요. F규칙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근데 상기 조건에서는 사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내용들을 송하인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코텀스의 내용과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아무튼 운임 부담을 내가 하지 않는다. 운임 부담을 매수인이 하는 조건 중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FCA하고 FOB 중에 자 우리 사무실로부터 부산항까지 운송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선 적재 조건인 FOB가 아니라 FCA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1번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Which is not suitable for the blank. 괄호 안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내용이고요. 자, 박스 안에 보시면 according to CISG. CISG에 따르면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추가적이거나 다른 조건들인데요. relating among other things. 일단 이렇게 컴마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자 추가적이거나 다른 조건들인데 relating to 무엇과 관련된 조건이에요.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앞으로 언급될 내용이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런 내용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among other things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요. 자, blank are considered 이것이 간주된다. 괄호 안의 내용들이 어떻게 간주되냐면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CISG에서 그러니까 원칙은 경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청약의 내용을 일부라도 바꾸어서 승낙에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라고 하면 이건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반대 청약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CISG에서는 일부 예외를 두었죠. 그래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할 때 일부 추가적인 조건이나 다른 조건을 추가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변형이나 그 청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했느냐 아니면 일부 사소한 내용만을 변경했느냐 그래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다른 내용이 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승낙을 인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 실질적 변경에 그 해당하는 그 예시들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런 것들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CISG 공부를 했었어요. 자, 1번 보시면 the price 대금이고요. 그 금액 그다음에 payment 결제의 방법,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물품의 품질과 수량 다 주요 조건이었죠. 자, 2번에 place and time of delivery 인도의 장소와 시기 중요 조건이고요. 4번 먼저 보시면 the settlement of dispute 분쟁의 해결 조건이라 이것도 중요 조건들의 하나였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주요 조건이었죠. 자, 그런데 3번에 late acceptance 늦은 승낙 기간이 늦어서 도착한 승낙 여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주요 조건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이 내용들을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을 할 때도. 그래서 뭐 주요 조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약의 주요 조건이 된다라는 정도만 머릿속으로 어떤 그 틀만 좀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번, 6번 두 문제가 묶여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돼 있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Dear sirs 돼 있고요. 자, we will be sending 우리가 보낼 것이다. On behalf of 누구를 대신하여 라는 뜻으로 on behalf of 라는 표현이 쓰이죠. Our client 우리의 고객인 Delta Computers Limited 이 회사 이름입니다. 자, 이 우리의 고객인 Delta Computer라는 회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물품을 송부한다. Consignment of 20 computers 그 consignment 여기서는 이제 송부되는 물품 해서 화물, 카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20개, 컴퓨터 20대를 보낼 것이다. To NG Business Machines Proprietary 또 회사 이름입니다. 자, NG Business Machines에다가 20대의 컴퓨터를 보낸다. 그리고 그 이제 수하인의 그 주소가 나와 있는 거죠. Wellington, 뉴질랜드 이렇게 돼 있고요. The consignment is to be loaded on to the SS Northern
cross. 이거는 이제 배 이름입니다. 선박 이름이고요. 자, 그 화물이 이 선박에 적재될 것이다. Which sails from Tilbury on 18th of May. 예, 날짜가 나와 있고요. 이 날짜에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소로부터 출항하는 배, 예, 선박의 이제 그 일정이라거나 항로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틸버리에서 이 날짜에 항해를 시작하는 and is due in Wellington on the 25th of June. 그리고 여기도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 날짜에 웰링턴, 여기가 이제 목적지가 되겠죠. 웰링턴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여기서 due는 이제 뭐뭐 할 예정인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틸버리에서 이 날짜에 출발해서 웰링턴에 이 날짜에 도착할 예정인 SS 노던 크로스라는 배에 물품이 선적될 것이다. 자, 계속 보시면 we would be grateful. 우리가 감사드리겠다. If you could quote a rate. 어떤 요율을 견적해 주시면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약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vering all risks.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all risk를 커버하는 from port to port, 항구로부터 항구까지 항구 간의 all risk를 커버하는 그 요율을 견적해 달라. 그러니까 all risks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건 보험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all risk로 보험을 부부할 텐데 그 보험 요율이 얼마가 될 건가 알려달라는 겁니다. 보험에 들고 싶고 그 보험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죠. 자, as the matter is urgent. 이 사안이 급한 사항이니까 we would appreciate a prompt reply. 즉시 회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편지를 맺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above.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the subject matter insured. 피보험 목적물이죠. 자,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우리 고객을 대신해서 물품을 보내는데 컴퓨터 20대다라고 위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the name of vessel. 선박의 명칭 SS Northern Cross라는 선박 명칭이 나와 있었고요. 3번에 보시면 departing port and arriving port. 출발 항구와 도착 항구, 틸버리로부터 웰링턴까지 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험에 부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보들, 보험료를 견적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네 번째 보시면 insurance value, 보험 가액인데 물품의 가액이 얼마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20대 컴퓨터라는 내용만 있었고 이 물품이 얼마짜리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보험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보험 가액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6번 보시면 what is being sought? sought은 seek, 찾다의 과거형인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주제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보험 요율을 견적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인슈런스 프리미엄 보험료가 얼마냐 이걸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자, 2번 phrase는 운임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3번 exchange rate는 환율이 될 거고요. 4번은 insurance amount 보험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주제는 보험료를 견적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보시면 below is a part of document. 어떤 서류의 일부이다라는 what is it?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요, 사실 다른 내용들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내용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Request you, 당신에게 요구한다. To give delivery of said cargo. 그 said cargo니까요. 앞에서 말한 우리 위에 또 내용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화물에 위에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물품을 인도해 달라라는 내용이 나오면 요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BL과 같은 원본 운송 서류가 필요한 이런 거래에서 원본 운송 서류가 없는 경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를) 제출하고서 물품을 운송인한테 수령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들어있는 거, 그게 LG였죠. 요 문제는 LG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이 노란색 표시 부분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다음에 노란색 표시 제가 해놓은 걸 보시면 without production of original bill of lading 원본의 선하증권의 production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roduction에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작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원본 비해를 제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위에서 보시면 이제 물품을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LG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안 읽어보셔도 답은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일단 한번 해석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whereas 이건 whereas clause죠. 처음에 이제 문장 그 계약서라든가 어떤 문서의 앞에다가 쓰는 것이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무엇에 대하여 내가 지금 어떤 편지를 쓰는 것의 주요한 내용들을 앞에다가 쓴다거나 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앞에다가 미리 적어주는 문구가 됩니다. You have issued a bill of lading. 당신이 비예를 발행한 것, 그 사실이 있다. Covering the above shipment. 상기에 기재된 화물에 대해서 비예를 발행하였는데 and the above cargo has been arrived at the port of above port of discharge. 상기의 port of discharge. 양항의 물품이 도착하였다. We hereby 여기서 우리가 request 요구하는데 여기서 you는 이제 운송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To give delivery of said cargo 상기의 화물에 대한 인도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To the above mentioned party 위에서 언급된 당사자에게 이제 수하인이 되겠죠. 수하인에게 without production of original bill of lading 원본 선하증권의 제출 없이 물품을 인도해 주십시오. 비해를 발행해 주긴 했지만 그 BL의 원본 제출 없이 물품을 좀 인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In consideration of your complying with our above request, 우리의 상기에 우리의 요구에 따르는 것과 in consideration 여기서는 이제 약인 조항입니다. 그걸 고려하여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한 약인으로 계약상의 약인 서로 주고받는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 당신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원본 비엘 없이 물품을 내주고 we hereby 우리는 이렇게 또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겠다. Agree to indemnify you as follows. 다음과 같이 당신에게 보상하는 것에 동의한다. 당신의 물품을 비엘 없이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시험 보실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요 내용만 내용을 굳이 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참고용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Expenses which you may sustain. sustain은 여기서는 이제 피해를 보다 또는 뭐 비용 같은 걸 발생시키다 suffer 같은 suffer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끼쳐진 비용들 피해로 당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인데요. by reason of 어떤 이유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에요. delivering the cargo in accordance with our request 우리의 요구에 따라 비엘 없이 물품을 인도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화물을 인도하는 그 이유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거죠. provided that 다음의 조건으로 the undersigned bank 아래에 undersign 이하의 맨 밑에 서명한 은행이 자 LG는 은행에서 발행하게 되죠. 그 은행이 shall be exempt from liability for freight demurrage or expenses 운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선료 또는 채화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비용들에 대해서 exempt 면제되다, 면책되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에 면책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그 은행은 수령지에서의 은행은 이런 비용들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계약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in respect of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과 관련하여서 이런 것들을 그 은행이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근데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추가적으로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이 LG를 발행한 은행이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끝에 보시면 답은 이미 우리가 찾았지만 이것도 LG라는 그 LG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되니까 이것도 키워드로 그 중요한 표현으로 좀 같이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as soon as
the original bill of lading corresponding to the above cargo. 상기의 화물에 상응하는 상기의 화물에 관련된 원본의 선화증권이 어떻게 하는 대로입니다. comes into our possession. 우리 점유하에 들어오는 대로, 우리 수중에 오리지널 비엘이 원본의 비엘이 들어오는 대로 we shall surrender the same to you. 같은 것. 여기서는 same은 그 original bill of lading 원본 선화증권을 받는 거죠. 그 원본 선화증권을 surrender 앞에서 우리가 production, produce, product도 이렇게 제출하다, 서류 같은 걸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surrender도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당신에게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LG를 발행하고 나서 물품을 찾아간 다음에 나중에 BL이 도착하게 되면 그 BL을 운송인한테 인도해 주는 그 내용이 LG에 들어가게 되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BL을 지금 이제 원본 BL 없이 물품을 내주지만 나중에 원본 BL이 오면 우리가 오는 즉시 바로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whereupon 그때에 우리가 원본 BL을 당신에게 그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때에 our liability here under shall cease. 이하에 우리의 책임이 cease는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이 멈춘다.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자, LG에서는 원본 BL 없이 물품을 내주되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보상하겠다라는 약정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런 약정의 내용은 원본 BL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때에 약속했던 내용들은 이제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 효력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본 BL을 제시하고 처음에 제출했던 LG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LG를 회수하게 되면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하에서 또 약속하는 이런 책임들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다. 좀 길게 우리가 읽어봤지만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shipping letter of guarant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LG를 그냥 letter of guarantee라고 하기도 하고요. 앞에 shipping이라는 표현을 더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 됩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CISG에 따르면 which one is regarded as a valid acceptance? 유효한 승낙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CISG를 기초로 해서 유효한 승낙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acceptance by silence, 침묵에 의한 승낙,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acceptance by inactivity, inactivity니까 부작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1번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보시면 counteroffer for expiry extension. counteroffer 반대 청약입니다. 반대 청약은 원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그리고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이 아니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expiry extension. 정확하게 여기서 expiry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계약 조건에서 청약에서 얘기했었던 청약 조건으로 걸었던 신용장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카운터 오퍼를 한 경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4번 카운터 오퍼는 승낙이 될 수 없다 해서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만 남았습니다. Offer is conduct. 피청약자의 conduct 행위죠. Indicating assent to the offer. 청약에 대해 assent 동의를 표시하는 승낙. 그래서 꼭 statement 말이나 글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로서 승낙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2번 행위에 의한 승낙 내용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Which is not correct according to the following. 다음에 따를 때 정확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이죠. 보험증권, in duplicate, 두통이고요. endorsed in blank.
백지배서하여서,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누군지 비워놓고 그냥 배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410% of the invoice cost. 인보이스의 비용, 인보이스의 가액의 110%에 대해서 백지배서한 보험증권 2통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신용장의 조건인 것 같아요.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은 must include Institute Cargo Clause ICC-B. 자, 보험은 부보할 때 ICC B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B 조건으로 부보하라는 얘기고요. 자, 1번 보시면 Insurance Certificate 보험 증명서죠. 보험 증명서는 can be presented 제시될 수 있다. instead of insurance policy. 자, 여기까지 보면 이건 UCP 규정을 가지고 낸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UCP 규정에서는 insurance certificate이나 또는 declaration 확정 통지서였죠. 자,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는 전부 다 오픈 커버. 포괄 예정 보험 하에서 발행될 수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가 요구된 경우에 보험 증권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UCP의 규정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를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주셔야 됩니다. 보험 증명서가 요구된 경우에 보험 증권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보험 증명서가 보험 증권 대신에 제출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자, 이번에 보시면 in negotiating 매입을 할 때에 blank endorsement 백지배서가 must be made by a beneficiary 수익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수익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표현은 이 백지배서가 보험 증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표현은 UCP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보험 관련된 관행을 따져봤을 때 그 피보험자 인슈어드가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권한이 있는 사람, 그 당시에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피보험자가 아마 수익자가 될 것이니까 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가 될 것이니까 매도인이 될 것이니까 그 정도의 내용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번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1번의 내용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10% is added 10%가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인보이스 코스트에다가 110%, 10%를 추가한 게 일반적인 보험 부보에 있어서의 보험 금액의 산정 방법이죠. To the invoice cost 송장의 금액에다가 10%가 추가되었다. as 무엇으로서냐면 expected profit 기대 이익으로서 물품 가격에다가 10%의 기대 이익을 추가해서 보험에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은 shall be issued in two original copies. 두 통의 원본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in duplicate이 그냥 두 통이라는 뜻인데요. 그 원본 두 통을 의미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What is not proper contractual position? 어떤 것이 다음 중에 어떤 것이 계약상의 지위, 위치 또는 상태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약 상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According to CISG 지금 이 계약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걸 이제 CISG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We received your offer of April 1st, 2018. 자, 날짜가 나와 있고요. 이 날짜에 당신의 청약을 받았다. After careful examination, 네가 세심히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 we decided to accept your offer.
당신의 청약을 승낙하기로 결정했다. 자,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if하고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If you can reduce the price per set by $2 돼 있습니다. 세트당 가격을 $2씩 깎아준다면, 인하해 준다면, 그러니까 그 물품 가격을 깎아준다면 승낙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건 카운터 오퍼가 되는 거죠. 반대 청약이 되는 겁니다. 주요 조건을 바꿨고요. 자, 1번 보시면 the offer이 피청약자가 reject the original offer. 반대 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약을 거절한 게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보시면 this terminates the offer. 청약에 대한 거절은 원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약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3번 보시면 this is a conditional acceptance. 이건 조건부 승낙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this is a counter offer. 이건 반대 청약이다. 대응 청약이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의 내용이 확실히 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조건부 승낙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거기에다 조건을 붙인 거니까 조건부 승낙이라고 다른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번, 2번, 4번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이고 요거는 이제 취지가 이건 승낙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나온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승낙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답을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답을 찾을 때는 가장 맞는 것 그리고 가장 틀린 것 항상 상대적으로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돼 있고요. 처음에 괄호가 하나 나와 있고요. 밑줄이 A, B, C, D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건지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which of A to D is most grammatically incorrect. 자, A부터 D에 밑줄 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내용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게 문법에 맞는 내용인지를 고려하면서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번 문제는 What is the best sentence for blank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A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 것인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A가 처음에 이제 서두의 문장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A에다가 알맞은 문장을 찾을 때 12번 문제를 찾으실 때는 주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편지 서두에 이제 뭐라고 쓰는지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Not only we still waiting for part of our order to arrive. 우리 주문의 일부를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but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아직 지금 우리가 주문한 걸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Once again, 한 번 더. 또 한 번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We have received components. 우리가 어떤 components는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부품을 수령했는데 that should have sent to another department. 다른 부서로 보내져야 할 부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물품은 안 왔고 우리가 받는 물품이 아니라 다른 데로 배송되어야 할 물품이 오배송, 잘못 배송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주어가 되어야 할 것이 컴포넌트, 이 부품입니다. 근데 부품이 that should have sent to가 아니라 should have been sent.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보내졌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문법 관련된 문제라는 걸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걸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nother라는 표현도 조금 이상합니다. another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리고 다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른이라는 뜻의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another와 other가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 another가 쓰이는 건 조금 부적절합니다. other 다른 부서로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나의 더의 의미 그런 다른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이라는 뜻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other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계속 보시면 we have forwarded them. 우리가 그걸 forward 송부하였다. 우리가 잘못 받은 그 부품을 송부했다. to the correct factory. 정확한 그 공장으로 우리가 다른 부서에 보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받아야 될 공장으로 우리가 보냈다.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we expect you to cover this cost. 그리고 이런 비용을 당신이 커버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물품 잘못 보냈고 우리가 당신 대신해서 원래 보내줘야 될 곳으로 보냈으니까 그 비용 우리가 지불한 비용은 당신이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is kind of mix-up has happened. 이런 종류의 mix-up, 혼란, 뭐 어떤 업무상의 혼동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자, C에 보시면 this delivery problem are causing us 이런 인도의 문제, 배송의 문제가 우리에게 뭔가를 초래하고 있다. extra work, 추가적인 작업, as well as 그리고 또한 delay in production 그리고 제조에도 물품을 제조하는데도 우리 업무가 방해가 되고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고 지연이 되고 있다. 자, we cannot accept this.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이런 문제, 우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And we'll have to cancel the correct contract. 그리고 계약을 will have to cancel 취소하여야 하겠다. If it happens again. 경고하는 거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자, 그래서 11번 그 문법적으로 틀린 건 A가 틀린 문장이 되고요. 자, 12번에 보시면 What is the best sentence for blank A? A 처음에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었죠. 그 취지를 보면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고 물품 받지도 우리가 주문한 물품 못 받았고 오배송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2번 보시면 I'm writing to complain about your latest delivery. 가장 최근의 인도 그 배송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을 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맨 앞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보시면요. Who might be underlined you. 자, 줄친 부분에 you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줄이 쳐져 있고요. 이 you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We will shortly have a consignment of tape recorders. 테이프 리코더 우리 지금은 안 쓰죠.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하는 녹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녹음기 화물을 화물을 우리가 곧 가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이 화물을 보내게 될 거다. Valued at 50,000 pound CIF 퀘벡. CIF 퀘벡 조건의 물품의 가격은 5만 파운드입니다. To be shipped from Manchester by a vessel of Manchester Liner Limited. 이거는 이제 운송회사 선사 이름인 것 같고요. 이 선박 회사의 선박에 의해서 맨체스터로부터 그 선적이 될 이 테이프 레코더를 우리가 곧 보낼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화물을 수령할 테니까 그걸 이제 물품을 앞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내용이 유추가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We wish to cover the consignment against all risks. All risks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험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전 위험 조건으로 이 화물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싶다. 보험에 부보하고 싶다. From our warehouse at the above address. 상기의 주소에 있는 우리의 창고로부터 to the port of Quebec. CIF 퀘벡이었으니까요. 퀘벡까지 운송하는 Will you please quote your rate for the cover? 그 보험 부보에 대한 요율을 견적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험 이렇게 운송될 물품에 대해서 앞으로 운송이 있을 건데 보험을 부보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견적,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you는 보험자가 되겠죠. 보험자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인슈런스 컴퍼니 보험회사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요. Which is right statement according to UCP 600. UCP 문제고요. UCP에 근거할 때 알맞은 문장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In the absence of an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the contrary 하면 반대의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의 표시가 absence 없는 경우에
The credit 신용장은 is deemed to be revocable. 신용장은 취소 불능으로 취소 가능으로 간주가 된다. UCP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신용장은 irrevocable이라고 했습니다. 취소 불능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표시가 없다면 취소 가능이 아니라 취소 불능으로 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revocable credit. 취소 가능 신용장은 우리가 취소 불능 신용장 굉장히 많이 다뤘지만 이제 취소 가능 신용장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용장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마음대로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신용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UCP 600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신용장은 다 취소 불능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취소 가능 신용장은 may be amended 조건이 변경되거나 or cancelled 취소될 수 있다. Only if 이런 경우에만 all the basic parties of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basic parties 뭐 기본 당사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Agree with such amendment or cancellation 그러한 조건 변경이나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 불능 신용장에 대한 설명이죠. 취소 불능 신용장에서의 기본 당사자라고 한다면 개설은행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에 수익자 beneficiary한테 통지를 하고 나면 취소 불능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고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면 confirming bank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익자, confirming bank, issuing bank 세 당사자가 모두 동의를 한 경우에만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당사자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있는 경우 확인은행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역시 revocable이 아니라 irrevocable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은 transferable credit 양도 가능 신용장이죠. 양도 가능 신용장은 can be transferred 양도될 수 있다. Only no more than once. 자, more than once니까요. 한 번을 넘어가는. 그래서 2회라는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은 양도가 될 수 없다. 다만 두 번 양도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 한 번만 양도가 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두 번은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제2수익자는 그 이후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수익자는 그 이후에 수익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2수익자에게 양도했던 신용장을 제1수익자가 회수는 할 수 있지만 양도는 두 번 할 수는 없다. 한 번에 하나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irrevocable credit 취소 불능 신용장은 may be amended or cancelled 좀 변경 또는 조건 변경이나 취소될 수 있다. Only by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의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 수익자까지 모두 동의를 해야만 취소 불능 신용장은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취소 가능의 경우에는 뭐 이런 다른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개설은행이 바로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vered by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에서 cover 다루어지지 않는 것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당사자들은 잘 권고되었다. 그러니까 주어를 숨기기 위해서 그냥 Incoterms에서 우리가 이렇게 advise 권고를 한다라는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당사자들은 잘 권고되었다. 그러니까 주어 없애고요. 누가 권고하는지 주어를 없애고 그냥 Incoterms에서 우리가 이렇게 권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To specify 명시할 것. as clearly as possible 명확하게 가능하면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The point
포인트를 가능하면 명확하게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인도 지점에 지정된 인도 지점 내에 장소 내에 있는 지점을 그래서 인코텀스에서는 항상 항구라든가 어떤 장소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그 항구나 port라든가 또는 place 이런 표현을 썼었죠. 어떤 장소, 지정된 장소나 항구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안에 구체적인 어떤 좁은 장소는 포인트, 지점이라는 그 표현을 인코텀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명확하게 뭐 인도의 지점이든 뭐 도착지의 지점이든 간에 관계 없고요. 다 CIS 인코텀스에서는 항상 이 포인트는 가능하면 명확하게 좀 좁게 구체적으로 설정해라라고 항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이런 내용 다루어지고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if the seller incurs cost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만약에 매도인이 it는 이 매도인을 받는 겁니다. 매도인의 자신의 운송 계약 하에서 어떤 비용을 incurs 발생시켰다면 그러니까 C 규칙이나 D 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 되니까 자기가 계약 체결한 운송계약하에서 어떤 비용을 매도인이 발생시킨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된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the seller is not entitled 어떤 권한이 매도인에게는 없다 to recover such cost 그러한 비용을 양하 비용을 recover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from the buyer 매수인으로부터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합의대로 따르면 되고 합의가 없다면 양하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지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C 규칙이나 D 규칙에서 운송계약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자기가 비용을 내기로 했다고 하면 매도인이 내고 그냥 끝난다고 했었죠. 예,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규칙들이 C 규칙 전체와 D 규칙에서 DAT를 제외한 DAT에서는 양하의 의무가 매도인한테 있었으니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DAP와 DDP에 지금 이 표현이 C 규칙에 4번, D 규칙에 2번 해서 6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코텀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3번 보시면 the seller is liable 매도인이 책임이 있다 for any lack of conformity 불일치에 대해서 일치가 부족한 것, 불일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with the contract 계약과 불일치한 것, which is due to a breach of any of his obligation. 여기서 his는 이제 앞에 매도인을 받는 거겠죠. 매도인의 의무의 위반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자, 인코텀스에서는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대한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뭐 책임을 진다.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도인든 매수인든 어떤 책임을 진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런 내용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내용은 인코텀스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 4번 보시면 the buyer may provide the seller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는데 with 뭘 공급하냐면 provide with appropriate evidence of having taken delivery 인도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증명을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해줘야 되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증빙을 요구하는 그런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엑스웍스죠. 엑스웍스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어서 인도만 하면 되고요. 매수인이 와서 물품을 수령하면서 물품을 수령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엑스웍스에서 4번의 내용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루지 않는 것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wrong one in explaining incoterms. 역시 incoterms 문제이고 incoterms에서 틀린 것, incoterm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라는 겁니다. 자,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business cultures. 다른 국가들은 다른 어떤 그 사업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상관행이 국가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So, it is a good idea to make sure we have a clear written contract. 우리가 서면으로 된 명확한 어떤 계약서를 가지는 것,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걸 확실히 하는 것이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계약서를,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To minimize the risk of misunderstanding, 어떤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minimize 하기 위해서. The contract should set out where the goods are being delivered. 계약이 set out은 원래 펼쳐놓다, 뭐 진열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그 문서에서 set out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문서상에 이렇게 늘어놓다, 기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재하다. 물품이 어디서 인도가 되는지를 계약에서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코텀스 조건 같은 거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 이제 C 규칙에서는 물론 인도 장소가 나오진 않지만 인도 장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it should cover who is responsible for every stage of the journey. 그래서 journey는 이제 그 뭐 여행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운송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의 어떤 모든 단계에서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커버해야 한다. 계약서에서 그걸 다뤄야 한다라는 거죠. Including customs clearance, 통관을 포함해서, 세관의 통관을 포함해서 통관은 누가 할 것인지도 명시를 해야 한다. And what insurance is required, 어떤 보험이 요구되었는지, 보험 조건은 어떤 것들인지 이것도 계약서에다 명시를 하라는 거죠. It should also make it clear who pays for each different cost. 각각의 다른 비용들을 누가 지불할지를, 이것은 이제 계약서를 받는 거죠. 계약에서 명시를 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To avoid confusion, 어떤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ly agreed incoterms, 국제적으로 agreed, 합의된, 뭐 널리 받아들여진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ncoterms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should be used, 이용되어야 한다. to spell out, spell out은 뭐 명확히 하다, 뭐 자세히 설명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ly what delivery terms are being agreed, 어떤 인도 조건이 합의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such as 다음과 같은 인도 조건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코텀스에서 어떤 인도 조건들을 다루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보시면 where the goods will be delivered, 어디에서 물품이 인도가 될지, 인도의 장소에 대해서 인코텀스에서 쓰고 있고요. 자, 2번에 who arranges transport, 누가 운송을 준비할 것인지, 누가 운송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3번 when the ownership of goods is transferred, 언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될 것인지. 자, 우리가 박스 안의 내용을 열심히 읽긴 했지만 사실 읽지 않아도 인코텀스에서는 이거 다루지 않는다. 그 소유권의 이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답은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who handles customs procedures, 누가 세관 절차를 취급할 것인지, 누가 세관 절차를 이행할 것인지. and who pays any duties and taxes, 그리고 어떤 관세와 관련된 세금들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인코텀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 소유권의 이전은 인코텀스에서 다루지 않는다.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고요. 다음 회차의 17번 문제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